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자, 바로 어제였죠.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24년도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.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면서 좀 엄청나게 좀 많은 변동성을 야기를 했던 그런 하루였는데, 우선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,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이 언론 보도들 많이들 좀 찾아보실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치만 요거 맹신하면 여러분들 정말 좀 큰일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. 최근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 발표도 이전에 테슬라도 실적 발표 있었고요, 등등등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 실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큰 변동성을 야기했던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AI 거품론이었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,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 AI 관련된 테마는 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,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, 이런 좀 분위기가 많이 좀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주가의 변동성을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, 과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에서 이 AI 관련된 실적은 어땠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렇게 위에 게 메타의 3분기 실적 발표고요, 아래 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인데,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같이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사실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좀 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. 일단 요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내용인데,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제가 좀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하는 겁니다. 여러분, 23년도 3분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16% 성장했습니다. 그리고 영업수익 같은 경우도 14% 증가했고요, 순수익도 11% 증가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이 3박자 모두 다 성장을 하는 모습,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의 좀 이 성장성이 가시적이었나,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,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인사들 발언을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죠. 자, AI 기반 혁신은요, 모든 역할과 기능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작업 아티팩트 및 워크플로우를 변화시키고 있다. 즉, 우리는 고객이 AI 플랫폼과 도구를 적용해서 새로운 성장과 운영 레버리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,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다.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AI 관련된 성과가 굉장히 가시적이었다.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었던 AI 거품론을 좀 어느 정도 좀 일축시키는 그런 발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무이사 겸 최고 재무 책임자인 에이미 후드도 영업팀과 파트너의 강력한 실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수익이 전년 대비 22% 증가를 하였다. 자, 여러분들, 이 클라우드도요, 우리 AI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많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.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 물리적인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USB 같은 곳, 요런 곳에 좀 저장을 하는 건 너무 좀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클라우드죠. 그리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있는데, 이런 데이터들을 즉각 송수신을 하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AI와 우리 클라우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자, 이 AI 기반의 혁신 관련된 수익도 증가를 하면서 동시에 이 클라우드 관련된 수익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였다.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22년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추이를 같이 좀 보셨을 때, 대부분 실적들이 이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관점으로 봤을 때,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런 좀 결과치를 내주고 있고요. 요번에 발표된 실적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 좋았습니다. 호실적 발표가 있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메타는 과연 좀 어땠는지 같이 한번 좀 보시면, 먼저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,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8.9% 증가했고요. 영업수익은요 26% 증가했습니다. 순수익 같은 경우도 11% 정도 증가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죠. 매출과 영업수익, 순수익 모두 3박자 모두 성장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보여주었고요. 우리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죠. 같이 또
어떤 언급을 했는지를 살펴보자면요. 자, AI와 광고 효율성을 더욱더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다. 요게 여러분들 수익이 좋았다라는 내용이죠. 그는 이 패밀리 오브 앱스,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, 뭐 메신저 이런 것들 우리 메타의 주력 사업이죠. 이쪽 성장성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이용자들,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.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 AI를 결합을 해서 또 이 AI와 광고를 결합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수익을 좀 창출을 해주고 있거든요. 이쪽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AI 관련된 어떠한 실질적인 성장이 다시금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메타의 성장성은 어땠는지 같이 또 보신다면 마찬가지로 22년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자,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. 메타도 똑같이 기존 예측치보다 대부분 매출들이 다 상회하는 그런 결과치를 발표를 해줬어요. 그리고 이런 이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AI 관련된 요 투자를 뭐 올해나 작년도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. 사실 뭐 20년, 21년, 22년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을 해 오면서 성능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고 이젠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챗 GPT 같은 경우에도 불과 23년도에 나온 우리 인류의 산물이라는 점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계속해서 이 AI 관련된 사업의 수익성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에 2%가 넘게 빠지면서 엄청나게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.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뭐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지금 뭐 가장 최근 뭐 전쟁부터 해서 미국의 대선 이슈, 뭐 일본 뭐 총선 이슈, 뭐 등등등 굉장히 뭐 여러 요인들이 좀 장기곤 할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못하고 있는 이 AI 거품론도 좀 어느 정도 한몫을 했다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명확한 이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양한 각도에서의 공부가 필요하다.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영상 초반부에 왜 이 언론 보도를 맹신을 하면 큰일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. 자, 보시면 한국경제입니다. 보셨을 때 10월 31일 오전 7시 22분 기사 제목은요.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예상치 넘은 실적이 다 AI 덕분이다.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. 근데 그 바로 다음 기사 보시면요. 7시 52분 자, 메타 같은 경우에 내년 관련된 AI 인프라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. 그래서 시간 외에 주가가 3% 빠지고 있다. 이렇게 또 해석을 내놓고 있고요.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날 8시엔요.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이 예상 상회했는데 아쉬운 시간의 흐름이다. 자, 근데 그러다가 10시 22분 때는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4분기 예상 실적 전망치가 하회가 됐대요. 그러면서 메타는 3분기 이용자 수가 부진이 됐대요. 그러니까 다 같은 날입니다, 여러분. 같은 날이고요. 같은 경제지예요. 근데 이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의 이 주가 자체가 오히려 빠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이 막 시계열 순서대로 내놓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자,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론 보도 내용도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. 우리 기자님들 다들 정말 이제 막 피땀 흘려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정말 많은 국민들께 정말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하시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기존에 우리가 이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시각 자체가 진짜 이 AI 관련된 수익성을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화두였잖아요. 자, 그러면 키워드를 계속해서 AI를 가지고 가야지 왜 이때 가서는 갑자기 4분기 예상 실적 전망치가 하회가 된다.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발표가 됐으면 이 3분기 실적에 관련된 브리핑이나 언론 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왜 갑자기 4분기 예상 실적 전망치가 하회가 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는지 좀 의아하고요. 그리고 반대로 AI의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용자 수가 부진했다라는 이런 좀 헤드라인은 다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. 자, 어찌되었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건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들
우리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외적인 요소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뭐 대표적인 예시만 제가 좀 적어 놓은 거예요. 지금 현재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, 그리고 러시아, 우크라이나,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북한군이 파병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. 유가는 또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에 또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. 가장 최근 또 얼마 남지 않았죠.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이번 달입니다. 자,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공약과 해리스의 공약, 그리고 이 경합주에서의 지지율 차이들, 이런 것 때문에도 충분히 이 지수의 변동성도 야기가 되고 있죠. 그리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우려감으로 인해서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. 올해 9월 5일이었습니다. 이때 당시 대한민국 주식장에서도 막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엄청나게 막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, 요게 가장 유력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우려감이었죠.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일본 총선 관련된 이슈, 여기도 뭐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이 있습니다. 요즘 들어 좀 가장 크게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최저시급 약 40%가량 뭐 인상을 할 것이다, 뭐 요런 이슈도 있고요.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AI 거품론 등등등 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죠. 뭐 테마성 성격으로 좀 보자면 가장 최근에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일정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테마에 좀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가 훅 빠지는 모습들,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이 오물풍선을 막 보내고 있습니다.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뭐 드론 관련된 테마에도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고, 어찌됐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특정 언론 보도 내용만 여러분들 맹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정말 좀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 여러분들 걱정되는 마음에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고요.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영상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